위원장님, 이제 한동훈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의 박빙 승리를 했는데요. 1.7%포인트로. 출구조사를 틀리게 만든 대역전승의 드라마. 예.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저기 나오다시피 한동훈 후보가 43%,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41.3%네요. 예. 박민식 후보는 15.8%로 이제 갇혀버렸는데, 우리 한 대표의 모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예, 북구의 발전, 그리고 보수의 재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폭주에 대한 견제, 이렇게 자기 승리의 의미를 말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동훈의 의정 국회 진입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한동훈 지금 당선자가 국회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면은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갖다가 아마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한동훈 지금 이 당선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목표가 내가 보기에 딱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번 지도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되려면 뭐를 어떻게 갖춰야지 지도자로서의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서부터 한동훈 저희 당선자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30년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거죠. 네. 2030년 대권 도전자. 아직도 4년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기 총선도 한번 치러야 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권 도전을 하든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2028년 총선이 있고요. 2030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외신들도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신문들도 한동훈 스토리를 아주 잘 다루긴 했는데, 어떤 논조인지 6월 1일자인가요? 마이니치 신문에 그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예,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외신들을 종합한 우리 한국 기사인데요. 거기 보면 6월 1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제목이 한동훈이 당선되면 보수 향방을 좌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신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의 큰 비중을 갖다가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심을 외신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작동을 해서 한동훈이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이 후보가 지금 하정우나 박민식 후보에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인지도 면에서나 또 그 사람의 과거의 역할이나 또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상상이 모두가 결합이 돼 가지고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북구의 유권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전혀 인연도 없는 타 지역에 와가지고서 후보가 된 거를 당선을 시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 무연고 국회의원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둘 때부터 우리 대표님도 저보다 수십 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뒀는데 이런 무용고 지역에 국회의원이 확 내려가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무용고 지역에 국회에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한 번도 솔직히 없었죠. 얘기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려면은 그 후보자의 이름이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50% 이상은 인지도가 돼야만이 선거를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선거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이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당 대표도 지내고 이제 장관도 지내고 이래가지고서 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는 좀 많이 알려지는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위 이 후보가 가능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위원장님,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드라마 같은 그 짧게는 공식 선거 운동 13일, 길게는 한 3달 정도, 2달 반 정도의 그 선거 운동의 대드라마 가운데 뜨거웠던 장면, 그 아마 선거에 이제 선거 전에 바로 날 되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뜨거웠던 장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6월 3일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거나 죽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적 같은 승리로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한동훈과 함께 6월 3일 밤 6월 4일 아침부터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갑시다. 저기서 제가 아주 약간 그 뭉클했던 어떤 대목이 있다면 내가 만일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서 실패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재생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대표님,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이제 원래 1여 2야 분열 구도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강 2약, 1강 2중이었는데 이게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2강 1약으로 몰아놓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집중적으로 낙선 운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최근에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의 네. 정치적인 안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가 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북구의 양상이 어떻다는 걸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못하면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뭐 되지도 않은 소리 이러고 저러고 한동훈 되지도 않은 소리들. 예. 비방하는 소리만 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이가 뭐 외지위지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북구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아니니까 또 변명을 하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북구해 가지고 박민식이 찬조 연설을 했다는 사람들의 내가 그 분야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어떤 형태의 정치인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면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안목이 너무나 참 치졸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오늘날 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님, 이걸 한번 짚어보죠.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을 따돌리고 하정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 승리의 원인은 어떻게 정리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이거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 박민식은 자동적으로 그 주민들에 의해서 따돌릴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됐군요. 한동훈이가 뭐 의도적으로 박민식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박민식 스스로가 주민들에 의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 대상이 박민식이가 아니고 하정우니까 하정우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민식이는 결국은 하정우도 상대를 하는 거지만 한동훈이를 그냥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북구 주민에 대해서 안 맥히니까 결국 와서 본인 스스로가 거기서 제외돼 버리고 결국 나중에 하정우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정우 후보는 그 무적함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부산시장 하는 그 후보요. 부산시장 된 분, 그 전재수 시장. 그 사실은 3자가 무적함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격파를 한 겁니까, 한동훈? 무적함대라는 게 선거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유권자가 지지를 안 하면은 고만지지까지 무적함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누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전재수가 시장 후보로서 한동훈이 손잡고서 밤낮 댕기면은 전재수와 하정우 같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러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정우라는 사람하고 한동훈이하고 일반적으로 비교를 했을 적에 이 하정우라는 이 후보가 무슨 AI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인맥이 없는 사람이 이름이 없었죠. 이름이 안 났죠. 예.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갖다가 확고하게 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북구 주민들이 믿어준 거죠. 야. 심지어 북구에 있는 애들까지 한동훈이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북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라고 난 봐요. 위원장님 그 민심 앞에는 무적함대가 없다. 이 말 참 당연한 거죠. 기억에 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민은 못 이겨요.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민을 뭐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평소에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선거 때 다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보통 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내가 늘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 특히 집권자들이 주의 깊게 생각할 게 뭐냐면 평소에 제도적인 정보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선거 때가 되면 한꺼번에 쏟아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선거만이.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위원장님 참 대단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유일한 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그야 뭐 고대 정치사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얘기인데 뭐. 근데 볼 때마다 권력자들은 그걸 까먹죠. 아니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고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근대 불란서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드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드골, 1960년대 대통령. 드골이 1958년에 참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제5공항을 만들고 오늘날 불란서에 위치를 갖다가 드골이 다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예. 아주. 근데 그 사람이 1965년에 대통령에 재선을 하려고 출마를 했는데 국민들이 제1차 투표 때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2차 투표 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국민이 변했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1958년에 제5공화국 수립하고 얘기했던 그때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순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10년 집권한 68년에 국민들의 성화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의식의 변화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 실패한다는 말씀. 이거 뭐 한국의 대통령들 전현직 대통령들 다 알아야 될 그런 그러니까 근원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원인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 별의 순간이란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예. 근데 벌써 1년도 더 된 2025년 4월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데 그때 대표님께서 한동훈 당시 대선 경선자를 향해서 별의 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그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경선하는데 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한 사람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는 뭐 홍준표가 될런지 무슨 이 김문수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해요. 대표님, 2026년 6월 4일 오늘 이 시점에서 한동훈의 별의 순간 얼마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 사실은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별의 순간을 잡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별의 순간을 잡는다는 것은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별의 순간을 잡아봐야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정치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마가렛 태처 영국 네. 총리, 예. 또 뭐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같은 사람, 아데나워. 예. 그런 사람들은 별의 순간을 잡아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것 자체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잡으려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표님, 별의 순간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의 순간을 잡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인식을 해가지고 무엇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서 해결을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의 순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한동훈 대표에게 한두 마디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조언 더 구체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도록 사실 내 권고를 하려고 그래요. 더 한 발짝 더 들어간 말씀? 네, 지금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생각만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도자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발 좀 사소한 일에 너무나 그냥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이러네요. 그러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일 교육 있게 해봐야 할 겁니다. 이번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점이 많이 탈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몸에 배어있는 검사의 체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정치인,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좀 많이 뺐습니까? 검사의 피를?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장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막 먹고.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밑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부인 진은정 여사도 아주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렇게 같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야 선거라는 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급하면 다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순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대표는 그 검사의 피를 빼라. 이게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그 별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The First Advice입니다.